겨울이다. 다시 말해 라디에이터와 전기 담요 등의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마침 새로운 뉴스가 떴다. 한전의 송전시장을 민간업체에게 개방하겠다는 소식이었다. 큰일 났다. 며칠 전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독점해온 국내 송전시장이 민간업체에 개방될 예정이라는 뉴스가 떴다. 지방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전이 지금 적자가 심해서 돈이 없으니까 민간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다. 한전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씩 민간에 개방을 하다가 나중에 아예 전기 민영화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하기야 전기가 민영화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살금살금 민간인들한테 국가기관 사업을 팔아먹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민영화로 돌아서긴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6년 전력회사가 자율적으로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지난 6월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5%에서 36% 인상됐다고 한다. 사실 전기 민영화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나한테는 큰일이다. 우리 집 화장실은 바닥에 보일러선이 깔려있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라디에이터를 틀지 않으면 곰팡이가 핀다. 샤워할 때는 라디에이터를 틀지 않으면 얼어서 뒤질 것처럼 춥다. 심지어 이제는 등유값도 올랐다. 작년에 리터당 1,300원이었던 실내 등유가 올해는 1,350원이 됐다. 한 차례 올랐던 등유값이 1년 만에 50원이나 오르다니. 이번 겨울에 보일러를 빵빵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오른다면 나 같은 서민은 집안에서 외투를 입고 벌벌 떨다가 어느 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올해 2월 전기요금이 오르자마자 조치를 취했다. 바로 태양광 설치 신청이다. 갑자기 전기요금이 두세 배 뛰었을 때도 스트레스로 머리통이 터질 뻔했는데 이것보다 전기요금이 더 오른다면 더 이상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화염병을 끌어안고 한전으로 뛰어들지도 모르. 아무튼 태양광 패널의 설치 비용은 600만원 가량이지만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은 그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거기서 시 보조금까지 받으면 개인 부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시 보조금은 신청이 선착순이다. 그냥 신청 폼이 열리자마자 태양광 설치업체가 재빨리 넣어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손빠른 태양광 설치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집을 담당한 업체는 다행히 손이 빨랐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개인 부담금 150만원 정도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다. 밖에 서 있기만 해도 황천길에 오를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덕분이었다. 햇볕이 쨍쨍할수록 더 많은 전기가 모인다. 그리고 드디어 첫 성적표가 도착했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태양광 설치 후 우리 집의 첫 전기요금은 43,000원이었다. 아니 애매하다. 많이 줄긴 했지만 동네 잔치를 벌일 정도로 적게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던 8월 전기요금이었던 걸 감안하면 선방한게 맞다. 다음 달을 기대해보기로 한다. 여름은 길어졌고 에어컨 사용은 9월까지 지속됐다. 9월의 전기요금은 35,000원이었다. 아니 아직이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전기요금은 13,000원을 찍고야 만다. 해냈다. 드디어 합리적인 전기요금을 청구받았다. 혹시나 요행인가 싶어 한 달을 더 기다려봤고 11월의 전기요금 역시 13,000원이 나왔다. 다 이뤘다. 이로써 집안에서 입김을 볼 일은 없어졌다. 나는 이렇게 겨울채비를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출혈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과 통장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한파가 내려온다는데 진짜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나만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집의 다른 생물들도 겨울채비를 한다. 그래야 내 작은 왕국의 국민들이 모조리 동사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배추부터 묶어줬다. 배추는 서리가 내리기 전에 묶어줘야 한다. 내가 퀴즈를 하나 내지. 배추를 왜 묶는지 알아? 구속. 내 배추라고. 표시. 나도 시골에 오기 전에는 배추알이 꽉 차게 하려고 배추를 묶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 알차라고 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 그냥 동파방지더라고. 아 따뜻하라고 먹는 거야? 자기끼리 이러고 있으라고. 배추를 묶어주는 건 갑자기 찾아오는 기습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도 묶어줬다. 우리 집 배추들은 유리온실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 애들을 결박한다. 배추를 묶는 방법은 간단하다. 막 숨 막히게 하지 말고 여기 위에 좀 연 다음에 묶음해서 묶어주면 돼. 너무 밑에 묶지도 말고 너무 꽉 묶지도 말고 대충 중간을 줄로 감아주면 된다. 위쪽을 조여서 복주머니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햇빛과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배추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안에 햇빛이 살짝 들 정도로 묶어주면 된다. 잘 좀 잡아봐.
이걸 혼자 했으면 좀 고달팠을 텐데 다행히 이제 내게는 노동자가 하나 더 있다. 역시 일은 둘이 해야 제맛이다. 이거 한 다음에 나무 지푸라기로 싸줘야 돼. 종려나무도 싸줘야 돼.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저게 한 그루에 얼만데. 얼마야? 7,000원인가? 근데 나 아니 몰라, 나 부풀리는 경향 있잖아. 냉장고도 100만 원인데 270만 원이라고. 사실 이건 내가 부풀린 게 아니다. 가격에는 실제 가격과 체감 가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로 느껴졌다고. 실제 냉장고는 100만 원일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270만 원 정도로 느꼈다면 그 냉장고는 나한테 270만 원인 것이다. 야, 맨손으로 해. 장갑 가니까 그렇지. 아, 손이 따갑다고 나약한 소리를 한다. 죽어라. 여친님이 따가운 게 아닐걸? 쫄TV. 역시 머리 검은 징징은 거두는 게 아니다. 나무들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대비. 이제 나무에 옷을 입히도록 하겠다. 사실 어린 묘목들이 아니면 옷까지 입혀줄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번 겨울은 엄청 춥다고 하니 입혀주겠다. 혹시라도 얼어 죽으면 나랑 나무만 손해다. 이거 안 풀리게 묶는 매듭 막 이런 거 있지 않았냐? 뭐야 그게? 알면 내가 했겠지. 나무들 옷은 비닐보다는 보온재가 좋고 보온재보다는 신문지가, 그보다는 볏짚이 좋다. 볏짚은 따뜻하기도 하고 나중에 썩으면 퇴비로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번에 겨울에 배기롱이랑 다 안 해줬어 사실. 근데 다 사온 거야? 올해는 근데 많이 춥대. 특이류 약화로 북극에 한기가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싸드려야지 그러면. 옷 입혀줘야지. 나만 옷 입을 순 없잖니? 우리보다 비쌀지도 몰라. 너보단 확실히 비싸. 우리 집 나무들은 VIP니까 볏짚으로 싸주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줘. 가려진 나의 길이 안 보였군요. 그렇습니다. 볏짚이 부족해서 기둥을 다 싸지는 못하고 하의만 입혀줬다. 미안하다 나무들아. 그런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고양이 똥 냄새다. 방금 싼 따뜻한 똥도 아니고 오래되어 미라같이 된 똥인데도 냄새가 왜 이렇게 고약한지 모르겠다. 정원을 화장실로 쓰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외국어도 1년이면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건만 얘들은 아무래도 인간 언어에 관심이 없다.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나무? 너 책이 한두 개가 아니야. 종려나무는 따뜻한 나라 출신인데 이것은 월동이 가능한 수종이라고 해서 데려왔다. 그래도 겨울을 나봐야 안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키가 작아서 볏짚으로 완전히 덮어줄 수 있었다. 부디 올겨울 무사히 살아남길 바란다. 어제 소리 내리고 확 추워졌어. But it doesn't matter to m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Let it go, let it go. 다음 가사 모르지? 뭐더라? 실 묶는 소리. 지푸라기 씹는 소리. 그런 소리 안 날 것 같은데. 키가 큰 회화나무에 옷을 입혀주려고 하니 지푸라기가 부족하다. 회화는 왜 밑에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너무 키가 커가지고 지금 아래만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 지금 거의 양말만 신고 위에는 알몸인 상태인데 이러면 얼어 죽겠지? 인간이라고 치면. 키 큰 놈들은 옷 입혀주기도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 마을에 겨울채비를 마쳤다. 겨울이 올 때마다 휑하니 비는 정원을 보면 마음이 헛헛해진다. 잎을 떨군 식물들은 마치 죽은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식물들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다. 겨울이 오면 식물들은 밖으로 향하던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쏟기 시작한다. 뿌리나 줄기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며 새로운 잎을 틔울 준비를 한다. 그렇게 봄이 오면 겨우내 만든 씨눈을 터뜨리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겨울의 황량함은 봄의 찬란함을 막기 위함이다. 더욱 멋진 봄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 인생의 겨울을 잘 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겁나게 춥다. 느낀 점 한 그루의 탈락자도 없이 모든 나무들이 내년에도 나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발.